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평생 남편과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큰 병은 아니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무척 불안했어요.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큰아들 민수가 가끔 안부를 묻곤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때문에 자주 보기는 어려웠어요. 이번 첫날 민수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병실을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이것저것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 현주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민수야, 현주는 어디 있니? 바쁜가?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더니 머리를 극적거렸어요. 아, 그게 현주가 지금 친정일로 바쁘다고 해서요. 곧 올 거예요, 어머니.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며느리도 자기 일이 있을 테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현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또 혼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현주한테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전했니? 한 번도 안 보이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현주가 좀 뭐가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쪽 일로 바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민수는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재촉하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현주가 그러는데 자기 친정 일도 바쁜데 시댁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그리고 뭐. 민수는 정말 말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굳이 자기가 챙겨드릴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어차피 나이가 있으니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민수야, 엄마, 저도 현주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한 번은 와야 한다고. 그런데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아들도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8년 동안 현주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민수가 현주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와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신혼살림 차려줄 때도 저는 정성껏 도와줬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 현주는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나 봐요. 첫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석 달 동안 매일 현준의 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줬어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딸을 돌보듯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까요? 현주는 그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잘 만났구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현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짧게 끊는다든지, 명절에도 일찍 친정에 간다든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장례식 때도 현주는 친정 어머니가 편찮다며 일찍 자리를 뜬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친정이 있으니까 자기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달랐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것도 어차피 나이가 있으니까라는 말까지 했다니. 나는 정말 현주한테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일을 했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보다는 서운함이 컸어요. 내가 그동안 현주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때 복도에서 간병하시는 할머니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차가워. 우리 때는 시어머니 아프시면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러게 말이야. 내 며느리도 딸은 친정 엄마고 시어머니는 그냥 남인 모양이야. 그래도 뭐, 우리가 어떻게 키워놨으니까 그렇지. 자식들도 우리만큼은 안 될 거야.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더 깊이 박혔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어머니들도 같은 마음이구나. 넷째 날 오후 민수가 또 혼자 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현주 일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민수야, 괜찮다. 엄마가 며느리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현주한테 무리하지 마. 억지로 오라고 하면 더 기분 나빠질 거야. 그래도 괜찮다니까. 대신에 엄마가 퇴원하면 우리 집안 일을 좀 정리해야겠다. 민수는 제 말에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아직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현주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현주에게 나무랄 데 없이 잘해줬어요. 아니, 잘해줬다기보다는 정성껏 보살펴줬어요. 친딸처럼요. 그런데 왜 현주는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다섯째 날 오전,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둘째 아들 민호였어요. 민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느라 자주 못 봤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 왜 아프시다는 얘기를 이제야 들었어요? 어머, 민호야. 언제 왔니? 형한테 연락받고 부랴부랴 왔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민호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손을 대보며 체온을 확인했어요. 둘째 아들이지만 오히려 큰아들보다 더 섬세한 면이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너는 회사는? 며칠 휴가 냈어요. 엄마 간병하려고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묘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친정 일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왔는데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휴가까지 내고 온 거잖아요. 민호야, 형수는 못 봤니?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형수 때문에 형이랑 얘기 좀 했거든요. 무슨 얘기? 형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나중에 돌아가실 건데 굳이 자기가 챙겨드려야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어제 한 말보다 더 직접적이고 상처 주는 말이었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굳이 챙겨드려야 하나라니.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저도 처음엔 못 믿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구나. 현주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민호야. 네, 엄마. 엄마가 태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겠다. 민호는 제 말에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어요. 그동안 제가 현주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현주에게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겠어요. 일방적인 베품만으로는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퇴원을 앞둔 저녁, 민수가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왔어요. 엄마, 내일 퇴원하시죠? 응, 고마워 민수야. 그동안 매일 와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엄마, 현주 일로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정말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고 했잖아. 대신에 엄마가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정리요? 그동안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해놨던 것들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민수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태어나던 날 아침 간병인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더 심한 며느리들도 많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슬프거나 분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찬찬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동안 민수네 가족을 위해 준비해뒀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절 때 쓰라고 사둔 비싼 그릇들, 지훈이 교육비로 모아둔 돈, 민수 부부 이름으로 해둔 적금 통장. 이제 좀 바꿔야겠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무작정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현주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 저도 그에 맞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며칠 동안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비록 상처받긴 했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퇴원하신다고 들었어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고 퇴원한다고 들었다는 것도 민수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문자. 저는 잠시 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현주야, 엄마가 앞으로 많은 걸 바꿔나갈 생각인데, 너도 놀라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예상했던 대로 현주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날은 지훈이 생일이었어요. 제 첫 손자이자 그동안 제가 가장 아껴왔던 아이죠. 매년 지훈이 생일 때마다 저는 푸짐한 상을 차려주곤 했거든요. 생일 케이크는 물론이고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지훈이 생일상 어떻게 준비할까 하며 현주와 상의했을 텐데요. 오후 2시쯤 현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지훈이 생일인데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마 저한테서 연락이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그렇구나. 지훈이 생일이네. 근데 현주야, 엄마가 태어난 후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해. 네. 그럼 케이크는 어떻게 하죠? 케이크는 너희가 사면 되잖아. 엄마가 항상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전화 너머로 현주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럴 만하죠. 8년 동안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줬는데 갑자기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요. 그럼 저녁은요? 항상 어머니 댁에서 모여서 현주야, 엄마가 아직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도 바쁘다며 굳이 엄마 집까지 올 필요 없어. 너희 집에서 간단히 해. 하지만 그래, 그럼 이만. 저는 짧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현주가 오늘 지훈이 생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항상 엄마 댁에서 했는데. 민수야, 엄마가 현주한테 말했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힘들어. 너희끼리 해. 네. 그럼 생일상은? 생일상이 뭐가 특별하니? 케이크 하나 사고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면 되잖아. 지훈이도 그런 걸 더 좋아할 거야. 민수도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죠. 그동안 모든 생일과 기념일을 제가 챙겨줬는데 갑자기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아프지 않아. 다만, 이제는 너희들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너희는 이제 결혼한 지 8년이나 됐잖아.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줬나 보다. 이제부터는 너희끼리 해봐. 그게 너희한테도 좋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지훈이한테는 잘못이 없는데.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8시쯤 현주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케이크 언제 먹냐고 자꾸 물어봐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급하게 케이크를 사러 다니고 저녁도 준비하느라 힘들었나 봐요. 지훈이한테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이번에는 못 해준다고 말해. 대신 엄마 아빠가 더 맛있는 케이크 사줬다고 하면 될 거야. 하지만 지훈이가 이해를 못 하는데요. 현주야, 지훈이가 벌써 6살이잖아. 충분히 이해할 나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너희가 직접 챙겨야 해. 앞으로도요? 그래.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 일을 너무 많이 해줬나 봐. 이제부터는 좀 정리해야겠어. 현주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병원에 못 간 것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났다기보다는 깨달은 게 있어서. 뭘 깨달으셨는데요? 현주야,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말해봐.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주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너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지. 현주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님이시죠. 제 남편의 어머니시고. 그래, 시어머니지. 그럼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현주야, 엄마가 민호한테서 들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현주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뭐 때문에? 친정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회사 일도 바쁘고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쳐서. 현주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현주야, 엄마가 친정 어머니께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볼까? 어디가 편찮으시다고? 아, 그건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민호를 통해 알아봤거든요. 현주 어머니는 감기 몸살을 한번 앓으셨을 뿐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현주야. 네. 엄마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해놨던 일들 좀 정리하려고 해. 정리요? 무슨 정리 말씀이세요? 너도 알잖아. 엄마가 지훈이 교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적금 넣어둔 거, 너희 집 전세자금 대출 보증 서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현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갑자기 왜? 왜긴 왜야? 어차피 나이 있는 시어머니가 굳이 며느리를 챙겨줄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며느리를 위해 해놓은 것들도 정리해야지.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현주야,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다 들었어. 현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사과 한 번으로 8년 동안의 실망감이 사라질 순 없으니까요. 현주야, 사과는 고맙지만 엄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어. 너는 엄마를 시어머니로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어머니로는 생각 안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다만 엄마도 이제 그에 맞게 행동하려고 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지훈이 교육비 적금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8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넣어서 이미 5천만 원 가까이 모여 있었거든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에 가입했어요. 은행 직원분이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어르신,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요즘 자식들한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 노후를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다음으로 정리한 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었어요. 민수네가 지금 사는 집의 전세자금 3억 원에 제가 보증을 서줬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담보로 해서요. 부동산에 가서 상황을 알아봤어요. 사모님, 보증을 빼시려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그럼 만약에 다른 보증인도 없고 은행 심사도 통과 못하면
그럼 전세 자금을 직접 마련하셔야죠. 아니면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가시거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예상했던 얘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 집 전세 보증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내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현주 일 때문에. 민수는 눈치가 빨랐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대충 짐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산 정리를 미리미리 해놔야겠다 싶어서. 엄마, 민수야, 너도 이제 가정의 가장이잖아.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봐.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하지만 갑자기 보증을 빼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 현주 친정에서 도움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다시 맞춰볼 수도 있고.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고생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어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다음 날 오전 현주가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주야. 웬일이야? 바쁘다고 하더니 제가 일부러 차갑게 말하자 현주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어제 민수 오빠한테 들었는데 지훈이 교육비 적금이랑 전세 보증을 정리하신다고요? 응, 그래. 그게 갑자기 왜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현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그게 현주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안 왔잖아. 죄송해요. 정말 친정일이 바빠서. 친정 어머니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 계셨다며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그건. 그리고 어차피 시어머니도 나이 있으니까 굳이 챙겨줄 필요 없다고 했다며 민호가 다 들었어. 현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스트레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게 너한테는 스트레스였구나. 그게 아니라 현주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너한테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였던 거지.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현주는 더욱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더 무서웠나 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현주야, 사과는 고마워. 근데 엄마도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해줬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었던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현주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각자 선을 지키면서 지내자. 엄마는 엄마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어머니, 현주야, 이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 현주는 제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화를 내자니 자기가 할 말이 없고, 사과를 하자니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거죠.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주야,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다만 현실을 받아들인 거지. 너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엄마도 이제 그에 맞게 행동하려고 해. 현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거든요. 지훈이 교육비는 언제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전세 보증도 다음 달까지는 정리할 거야. 그럼 저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현주야, 너도 이제 35이잖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현주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차를 우려 마셨어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현주가 엄마 댁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정말 모든 걸 정리하실 거예요? 응, 그럴 생각이야. 엄마, 현주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아들이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많이 해줬나 보다. 이제는 너희도 독립해야 할 때야. 하지만, 민수야, 너는 이제 아버지야. 아내와 아이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나이라고. 엄마한테 의존하면 안 돼. 엄마. 그리고 민수야, 엄마가 가장 실망한 건 현주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현주를 더 잘 교육했어야 했는데. 민수야, 현주를 교육하는 게 내 일은 아니야. 그건 현주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분간은 거리를 두자.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수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8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현주와 함께한 시간들. 모든 게 헛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형네 일로 마음고생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너를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야,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림하느라 힘들잖아. 엄마가 형네만 챙기고 너는 소홀히 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엄마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새삼 느꼈어. 서울에서 휴가까지 내고 와서. 민호는 제 말에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형수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죠? 상처받았다기보다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게 맞겠다. 엄마, 민호야, 앞으로 엄마가 너를 더 많이 챙겨줄 거야. 형네는 이제 독립해서 알아서 살아야 하고. 이틀 후 현주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지훈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지훈이가 뛰어와서 제게 안겼어요. 역시 손자는 예뻐요.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져도 손자까지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현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지훈이를 앞세워서 제 마음을 돌리려는 거겠죠. 지훈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생일 케이크는 왜 안 해줬어? 엄마가 사온 케이크는 할머니 케이크만큼 맛없어.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제 마음이 찡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확고해야 해요. 지훈아, 할머니가 아파서 못 해줬어. 미안해.
그럼 이제는 괜찮아? 다음 생일 때는 해줘? 저는 현주를 바라봤어요. 현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왜 생각해? 그냥 해주면 되잖아.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할머니가 뭐든지 해줬는데 갑자기 생각해 본다고 하니까요. 현주가 지훈이를 다독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현주야, 기회는 이미 8년 동안 충분히 줬어. 그런데 너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썼니? 어머니, 솔직히 말해줘. 너는 엄마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현주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어차피 나이 있으니까는 무슨 뜻이었어?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현주야, 엄마도 이제 알겠어. 너한테 엄마는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었던 거야. 그럼 엄마도 그에 맞게 처신하면 되지. 어머니, 제발. 지훈아, 할머니랑 잠깐 놀자. 엄마는 거기 앉아 있어.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다고. 1시간쯤 지나서 나왔을 때 현주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현주야, 왜 울어? 어머니, 정말 돌이킬 수 없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현주의 눈물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우는 건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됐으니까 우는 거 아닌가? 현주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으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내 인생이요? 흥. 그동안 엄마는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살고 싶어. 현주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를 데리고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8년 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주도 그리고 민수도 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이틀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적금 해지가 완료됐다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 정리를 위한 서류도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한번 하시면 되돌리기 어려운데요. 은행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진행해 주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지금 은행에 계세요? 응.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현주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민수야. 엄마,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 전세 보증을 빼시면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가 왜 평생 책임져야 해? 하지만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직접 해결하면서 살아야 해. 그게 진짜 독립하는 거야. 전화를 끊은 저는 은행 창구로 다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현주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머니, 현주야, 집에 가. 얘기할 건 다 했잖아.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할게요.
현주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어요. 현주야, 이제 늦었어. 내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현주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만약 내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어차피 나이 있으니까 굳이 챙겨줄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어떨 것 같니? 현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그제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그래, 이제 알겠구나. 그럼 앞으로는 서로 그런 상처 주지 말고 각자 살자. 현주는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베풀어 주기만 했어요. 이제는 현주가 제 소중함을 직접 느껴볼 차례예요. 제가 은행 업무를 정리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추석이 다가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현주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 준비 계획을 세우고 있을 시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이번 추석에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엄마랑 단둘이 지내자. 정말요? 형네는요? 형네는 형네끼리 알아서 하겠지. 엄마는 이제 너랑만 명절 보낼 거야. 민호는 기뻐했어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형네 가족과 함께 보내느라 저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추석 일주일 전 예상했던 대로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 장 보러 가실 거예요? 장? 무슨 장? 명절 음식 만들 재료 말이에요. 매년 하던 거. 아, 민수야. 엄마는 이번 추석에 음식 안 해. 네. 왜요? 몸도 아직 완전히 안 나았고. 그리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해. 너희끼리 간단히 해.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항상 엄마 댁에서 했는데. 너희 집에서 해. 아니면 현주 친정에 가든지. 엄마. 민수야, 엄마가 매번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현주가 해볼 차례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민호에게 연락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이번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너비아니도 하고. 와, 정말요? 엄마 음식 오랜만에 먹겠네요. 민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게 맞아요. 추석 이틀 전 현주가 다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어요. 어머니, 명절 음식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잡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현주야, 엄마 맛을 원하면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봐. 현주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안 돼. 엄마는 이번 추석에 민호랑 보낼 거야. 바쁘니까. 민호 도련님이요? 흥. 민호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거든. 오랜만에 둘이서 명절 보내려고. 현주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럴 만하죠. 8년 동안 한 번도 민호와 명절을 따로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끼리 해. 아니면 현주 친정에 가든지. 하지만 현주야, 엄마가 매번 다 챙겨줄 수는 없어. 이제는 너도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역할을 해야지. 전화를 끊은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현주가 제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민호가 일찍 도착했어요.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와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요. 잡채, 너비아니, 전, 나물들. 정말 오랜만에 요리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민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고마워하고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한테 해줘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후 2시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응, 민호랑 맛있게 먹고 있어. 엄마, 현주가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엄마는 바빠. 바쁘다고요? 뭐가 바쁘세요? 민호랑 명절 보내느라 바빠. 그리고 민수야, 현주가 35인데 음식도 못해? 그동안 뭐 했어? 그게 항상 엄마가 해주셔서. 그럼 이번 기회에 배우면 되지. 엄마가 영원히 해줄 수는 없잖아. 민수는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현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음식이 다 실패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음식 먹고 싶다고 울어요.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훈이가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확고해야 해요. 현주야, 지훈이한테 엄마가 열심히 만들었다고 말해줘. 할머니 음식 못 먹는다고 우는 건 엄마한테 실례야. 어머니. 그리고 현주야, 음식이 맛없으면 배달시켜 먹어도 돼. 요즘 추석에도 배달하는 곳 많잖아. 현주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호와 함께 차례를 지내면서 저는 평화로웠어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명절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둘이서 명절 보내니까 좋네요. 그러게. 엄마도 오랜만에 편안한 명절이야. 형네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다. 알아서 했겠지.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현주가 어떻게 했을지. 하지만 직접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야. 명절 잘 보냈니?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솔직히 엉망이었어요. 왜? 현주가 음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 타거나 짜거나. 결국 지훈이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치킨이랑 피자 시켜 먹었어요. 저는 안쓰럽긴 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럼 배불리 먹었네?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훈이가 계속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싶다고. 그래서 현주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뉘우치고 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민수야, 현주가 뉘우치는 건 엄마 때문이 아니야. 본인이 불편해져서 그런 거지. 엄마, 솔직히 말해봐. 현주가 병원에 못 간 거 미안해서 뉘우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본인이 힘들어져서 뉘우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민수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8년 동안. 그런데 현주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썼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네. 너는 현주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니? 민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솔직히 말해. 엄마가 화낼까봐 숨겼던 거 아니야? 민수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작년부터 현주가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간섭? 음식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거나, 지훈이 교육 방침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그런 걸 간섭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간섭이라고요?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해준 조언들이 간섭이었다고요? 그럼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엄마가 잘해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계속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고요? 제가 현주에게 해준 모든 조언들이 그저 옛날 방식의 간섭이었다는 건가요? 민수야, 엄마, 저는 현주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그래서 엄마가 계속 모르고 살게 냅뒀구나. 죄송해요,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도 현주도 모두 저를 무시했던 거네요. 민수는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현주는 대놓고. 결과는 같았어요. 민수야, 이번 추석은 너희끼리 해. 엄마는 민호랑 보낼 거야. 엄마. 그리고 민수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해. 뒤에서 엄마 욕하면서 앞에서는 착한 척 하지 말고. 민수는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추석 전날 오후 현주가 지훈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지훈이는 평소보다 풀이 죽어 보였어요. 할머니, 지훈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할머니, 내일 할머니 집 안 와?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에 제 마음이 찡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명절이 당연한 거였을 텐데. 지훈아,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이번에는 못 해줘. 그럼 언제 나으면 해줘? 그건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현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니 댁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모든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세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주가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현주야. 엄마 집에서는 안 해. 왜요? 민호가 오는데 너희까지 오면 복잡하잖아. 그럼 민호 도련님이랑 같이. 안 돼. 엄마는 이번에는 민호랑 조용히 보낼 거야. 현주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처음으로 스스로 명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현주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리고 현주야,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도 이제 너희 없이 명절 보내는 게 더 편해. 현주는 그 말에 완전히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더 편하다고요? 응. 눈치 보고 기분 맞춰주고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보내는 게 좋더라. 현주는 더 이상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선물 하나 줄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용돈을 지훈이에게 줬어요. 와, 고마워, 할머니.
지훈아, 할머니가 항상 사랑한다는 거 알지? 응. 그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현주는 제가 지훈이한테만 선물을 주는 걸 보고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할머니의 사랑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현주와 지훈이가 돌아간 후 민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형수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민호야, 엄마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현주가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어차피 나이 있으니까 굳이 챙겨줄 필요 없다고 한 게 가족한테 할 말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수가 너무했어요. 민호야, 엄마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살려고 하는 거야. 현실에 맞게요? 응. 현주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엄마도 그에 맞게 대하는 거야. 그날 밤 민수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현주가 울면서 자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지훈이도 할머니가 왜 안 와주냐고 계속 물어보고. 엄마,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현주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현주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걸까요?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야, 현주가 뉘우치는 건 좋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 새로운 관계요? 응. 서로 예의 지키면서, 선 지키면서 지내는 거야. 엄마가 일방적으로 해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음 날 아침, 뜻밖에도 현주가 혼자 찾아왔어요. 손에는 뭔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주야, 뭘 들고 왔니?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꽃을 사왔어요. 현주는 예쁜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생전 처음이었어요. 현주가 저에게 꽃을 사온 건 고마워. 예쁘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번 추석을 혼자 준비해보면서 깨달았어요. 현주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뭘 깨달았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게요. 현주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현주야, 엄마한테 더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잖아. 이제는 독립해서 살아봐.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현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의존하려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현주야, 뉘우치는 건 좋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다른 방식이요? 응. 앞으로는 엄마를 정말 필요로 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한테만 베풀어 주려고 해. 현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스스로 해봐. 현주야,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이제부터는 엄마 도움 없이 해야 한다는 거지. 현주가 돌아간 후 저는 가져온 꽃을 화병에 꽂으며 생각했어요. 현주가 처음으로 저에게 뭔가를 사와줬어요. 하지만 이것도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이번 명절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단둘이 시간 보내서. 엄마도 좋았어, 민호야. 그런데 엄마, 형네랑은 정말 안 풀어주실 거예요? 민호야, 엄마가 화를 안 풀어주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려는 거야. 어떻게 다르게요? 그동안은 엄마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친딸처럼 해줬잖아. 근데 현주는 엄마를 그냥 시어머니로만 생각했어. 이제는 엄마도 현주를 그냥 며느리로만 생각하려고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형수가 너무했어요. 민호야,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현주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서로 예의 지키면서 지내는 거지.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현주가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지훈이 교육비도 현주가 직접 적금 넣기 시작했어요. 잘했네. 엄마, 현주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되고 있네. 그럼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현주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불편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까요? 민수야, 엄마는 급하지 않아. 현주가 정말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거야.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그건 현주하기 나름이지. 진심으로 변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전화를 끄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현주가 진짜 변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황이 불편해져서 임시로 노력하는 걸까요? 한 달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주가 혼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현주는 손수 만든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 나물, 그리고 간단한 밑반찬들이었어요. 현주야, 이걸 내가 다 만들었어? 네. 요리 학원에서 배운 걸로 만들어 봤어요. 맛을 보니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졌어요. 괜찮네. 많이 늘었구나. 정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야, 충분히 맛있어. 고생했겠다. 현주는 제 칭찬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세 보증건은 해결됐어요. 어떻게?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일을? 네. 지훈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겠어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현주가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힘들지 않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오히려 뿌듯해요. 제가 번 돈으로 지훈이 교육비도 넣고 집안 살림도 꾸려나가니까. 현주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야? 네.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현주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현주의 대답에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현주야, 고마워. 반찬도 맛있게 먹을게. 어머니, 그럼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현주야, 엄마는 서두르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면서 천천히. 네, 알겠어요. 저도 급하지 않을게요. 다만, 어머니께서 저를 아예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주를 바라봤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주야, 엄마가 너를 포기한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제대로 된 관계요? 응.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관계 말이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런 관계를 원해요. 몇 주 후 지훈이가 갑자기 아팠어요.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현주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이 아프니? 고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그래, 엄마가 갈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도 손자는 별개니까요. 병원에 가보니 현주가 지훈이 침대 옆에서 밤새 간병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훈이는 어때?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열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훈이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현주야, 너는 집에 가서 좀 쉬어. 엄마가 여기 있을게.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제 저녁부터요. 밤새 계속. 저는 현주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에게 연락해서 함께 간병해달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혼자서 다 해내고 있었어요. 현주야, 힘들었겠다. 엄마가 왔으니까 잠깐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손자 간병하는 거 힘든 일 아니잖아. 현주는 고마워하며 잠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 지훈이가 깨어나서 저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응, 지훈아. 많이 아프니? 조금. 할머니, 엄마가 밤새 안 잤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울었어. 지훈이의 말에 저는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현주가 정말 엄마로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많이 걱정했구나. 응, 할머니, 엄마가 요즘 할머니 생각 많이 해. 그래, 응,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자주 말해. 아이의 순진한 말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현주의 진심을 느꼈어요. 현주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현주야, 엄마가 오늘 밤 여기서 같이 있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지훈이 빨리 나아야지. 그날 밤 저와 현주는 함께 지훈이를 돌봤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현주는 예전과 달리 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척척 처리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와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열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현주야, 다행이다. 지훈이 많이 나아졌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와주셔서 더 든든했어요. 현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일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뭘?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저는 현주를 바라봤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현주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네, 너 많이 변했다. 좋은 쪽으로. 현주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요? 응, 이제야 진짜 엄마,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어머니, 현주야,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줘서 내가 성장할 기회를 뺏어버린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철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갈게요. 하지만 어머니를 소외시키지도 않을게요. 고마워, 현주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현주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현주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끔 직접 만든 반찬도 가져다 주고. 하지만 예전처럼 제게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훈이랑 함께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감사해요. 아, 그리고 제가 요리한 거 가져갈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이제는 현주가 저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현주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지훈이 교육도 열심히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 네.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께 잘하고 싶다고 항상 말해요. 저는 뿌듯했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결국 현주가 정말 변했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한 건 현주를 벌준 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준 거야. 그리고 현주 스스로 선택한 거고. 네, 맞아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힘들고 마음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았어요. 현주는 이제 정말 며느리다워졌고 저도 현주를 며느리로서 인정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현주가 변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구나 하고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민수가 미리 연락해서 생일상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저도 일부러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오후 2시쯤 현주가 지훈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케이크와 여러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 현주야, 이걸 언제 준비했니? 어머니 생일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지훈이랑 함께 케이크도 고르고 음식도 만들어 왔어요. 현주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니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준비했더라고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지훈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할머니와 자신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지훈아, 고마워. 정말 예쁘게 그렸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예쁜 그림 그려드리라고 했어. 저는 현주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생일 준비를 하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현주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현주는 능숙하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제가 이것저것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척척 해내는 거예요. 현주야, 많이 늘었네. 상 차리는 것도 그렇고, 요리 학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이제는 혼자 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상을 다 차린 후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어머니께서 예전에 지훈이 교육비로 모아두신 돈, 그거 다시 찾아서 지훈이한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돈 이야기를 현주가 먼저 꺼낼 줄이야. 왜? 너희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원래 지훈이를 위해 어머니가 모아주신 거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돈인데 지훈이가 그걸 못 받는 게 맞나 싶어서요. 현주의 말에 저는 뭔가 감동받았어요.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훈이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을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현주야,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께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해주시는 마음까지 거절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깊이 생각한 말이었어요. 예전에 현주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훈이 이름으로 다시 적금을 만들어주세요. 대신 저희도 매월 일정 금액을 같이 넣을게요. 할머니 혼자 부담하지 마시고 같이 모아가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현주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이야. 현주야, 정말 많이 생각했구나. 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서 멀어지신 이유가 저희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현주가 정말 변했다고 확신했어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식사를 했어요. 현주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지훈이는 할머니와 재밌게 놀고, 정말 가족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앞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도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괜찮으시면. 괜찮지. 가끔은 엄마도 해주고 싶어. 감사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이런 현주를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 기분과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현주와 지훈이가 돌아간 후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현주가 준비 잘했나요? 응, 정말 잘해줬어. 고마워. 엄마, 현주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이 뭔지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케이크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민수의 말을 듣고 보니 현주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수야, 현주 정말 많이 변했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더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안다고 자기가 정말 철없었다고 항상 말해요. 저는 뿌듯했어요.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현주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 누웠는데 현주가 매일 찾아와서 돌봐줬어요. 어머니, 죽 끓여왔어요. 좀 드세요. 고마워, 현주야. 그런데 너 일은 괜찮니? 일은 조정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일이 뭐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주는 정말로 변해 있었어요. 현주야, 그때 생각나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워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서. 현주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편찮으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건 없는지 자주 확인하고요. 고마워, 현주야.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현주는 매일 찾아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일도 조정하고 지훈이 돌봄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한 달 후 민호가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말했어요. 엄마, 형수 정말 많이 변했네요. 예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지? 엄마도 깜짝 놀랐어. 형수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 정말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 안다고. 그래.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 모시는 걸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자주 못 오는데 자기가 대신 더 잘하겠다고. 저는 현주의 변화에 정말 감동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정말 잘했나? 네,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형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날 저녁 현주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견? 네. 시어머니는 무서운 존재이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현주의 고백에 놀랐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에 대해 갖는 편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아무리 잘해주셔도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현주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친딸처럼 아껴주시는데도 제가 계속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제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였는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현주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제야 정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구나 싶었어요. 현주야, 엄마도 미안해.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겠어요. 현주야, 고마워. 엄마도 이제 너를 진짜 딸같이 생각해. 정말요? 그럼.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 후로 현주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가끔씩 찾아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 예전처럼 제게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거죠. 6개월 후 지훈이 생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현주가 모든 걸 준비했지만 저도 함께 참여했어요. 어머니, 제가 케이크는 주문했는데 지훈이가 좋아하는 잡채는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엄마가 해줄게. 감사해요. 지훈이가 할머니 잡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함께 지훈이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현주가 주도하고 저는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요. 정말 이상적인 고부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 고마워요. 지훈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준비해준 생일상을 보면서요. 지훈아,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준비했으니까 더 맛있겠다. 응.
할머니 음식과 엄마 음식이 같이 있으니까 최고야.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저와 현주는 웃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생일 파티가 끝난 후 현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날을 보낼 수 있어서. 엄마도 행복해, 현주야. 어머니, 제가 하나 약속드릴게요. 무슨 약속? 앞으로 어머니께서 연로하시면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진심으로요. 현주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어차피 나이 있으니까라고 했던 현주가 이제는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다니. 현주야, 고마워.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한 해가 지나고 현주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제게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일도 스스로 척척 해내고 지훈이 교육도 열심히 하고 정말 훌륭한 며느리, 아니 딸이 됐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현주를 제대로 깨우쳐 주셔서. 민수야, 엄마가 깨우친 게 아니야. 현주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현주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가? 네. 현주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거리를 두시지 않았다면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저는 뿌듯했어요. 힘들고 마음 아픈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엄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엄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주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현주한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 역시 엄마가 현명하세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현주와의 갈등, 그리고 화해까지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참고 넘어갔다면 현주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속상한 마음으로 살았겠죠. 이제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현주도 성장했고, 저도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졌어요. 며칠 후 현주가 지훈이와 함께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왜? 지금 사는 곳도 괜찮잖아. 지금 사는 곳은 어머니 댁에서 너무 멀어요. 가까이 살면서 어머니께 더 자주 안부를 여쭙고 싶어요. 현주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걸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까이 살고 싶어 하다니. 현주야, 정말 괜찮니?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럽기는요. 오히려 든든해요.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면 지훈이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좋지.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저희 집에서 해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지켜봐 주시고 저는 준비하고. 그럼 좋아.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오셔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현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후 현준의 가족이 정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놀러 올 수 있어. 지훈이는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이제 매일 안부 여쭐 수 있겠네요. 그러게.
좋다, 현주야. 그 후로 우리 관계는 더욱 좋아졌어요. 현주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도와주고 정말 이상적인 고부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주가 제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해주는 관계가 됐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올 추석 때는 현주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조언만 해주는 정도였어요. 어머니, 이 나물간이 어때요? 좀 더 간을 해도 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현주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해주던 음식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에게 물어보고 현주야, 정말 잘했어. 맛도 좋고. 정말요? 아직 어머니 맛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충분히 맛있어.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져. 그날 명절 상을 받으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현주 음식 정말 맛있죠? 많이 늘었어요. 그럼 정성껏 해서 그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민수의 말에 뿌듯했어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아진 거잖아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현주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뭔 소리야? 그때 어머니께서 거리를 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철없는 며느리로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현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현주야, 엄마가 고마워.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알겠어, 현주야.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년간의 힘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현주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고 저도 계속 서운한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무조건 베풀어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주는 이제 정말 훌륭한 며느리가 됐어요. 아니, 훌륭한 딸이 됐다고 해야겠네요. 저를 시어머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해 주니까요. 그리고 지훈이도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진 거죠. 지금도 현주는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게 의존하지는 않아요. 서로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무조건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성장할 수 있고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현주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고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관계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현주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가 더 크면 할머니의 이 이야기도 들려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